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엄마는 모르는 내 아이 속마음입니다. 이 책은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세요의 저자이자 상담 전문가 김성은의 부모와 아이 마음 처방전입니다. 친구 생활태도, 품성, 사춘기, 중독, 가족 등 엄마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초등아이 문제 행동 27가지를 엄마와 아이가 함께 쓴 마음일기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54편의 마음일기를 통해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 부모인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함께 선생님의 쓴소리 한마디 코너를 통해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부모님들에게 원인과 함께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애쓰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죠. 엄마는 모르는 내 아이 속마음의 저자, 한국아동상담센터 김성은 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혹은 아이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부모들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런가요? 예, 기관들도 많이 늘어났고, 예. 그리고 실제로 꾸준하게 치료를 여기저기서 다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권유를 내서 오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비해서는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 증가 추세인 이유가 그러면은 뭐 어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는 집안이 더 많아져서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인가요? 문제가 많아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예전보다도 좀 더 많이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는데 잘못 쓰는 경우들이 많죠. 아, 잘못 쓰는, 예. 예.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인식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아, 인식이 변해요? 예.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잘 키워볼까 하는 생각들도 있고 남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덜 부끄러워하는 거죠. 아, 덜 부끄러워하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예전엔 거부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좀 거부감 없이 예.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긴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이 책에 보면 그 각 문제 행동 27가지에 대해서 아이와 부모가 각각 입장에서 쓴 그 일기들이 총 54편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게 다 실제 사례들인가요? 네. 실제 사례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한 아이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와서 문제 때문에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저하고 상담을 하고 다른 이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종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예. 예. 아이 마음을 일기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예. 엄마들 마음을 일기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재구성하신 네. 거네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보면 27가지 문제 행동들, 그 같은 사안을 놓고 네. 아이하고 부모하고 상당히 그 괴리가 심한데요. 네. 사실은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도 몇십 년 전에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어떤 마음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그런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리석음이요? 네. 예.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이 커서 그러면 예. 잘 키워져야죠. 예, 예. 근데 그 생각만 하고 실제로 당사자는 아이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이에 대한 생각은 거의 못하고. 네. 예, 예. 내 생각에 집중해서 난 이런 경험을 했었고 난 이런 게 싫었고 이런 게 좋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겠다 라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접근을 하다 보면 내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는 부모님들이 쓰고 아이들은 그것을 고마워하기보다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이러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아이들이 더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에 그런 어려움을 부모들한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뭐 종종 있나요? 어떤가요?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경우들이
처음에는 많죠. 아이들이 예, 아주 처음에요. 사소하게 예, 예. 집안 내에서는 뭐 짜증이라는 형태로도 보일 수 있고, 짜증도 일종의 예, 그리고 고집을 피우는 형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신호를 보내요. 예. 신호를 보내는데 그 부분을 신호를 잘 알아채면 가정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고 그 부분들을 신호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 그냥 지나다 보면은 문제가 커지게 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가정 내에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럼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야기를 하거나 표현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빨리 알아채는 게 사실 부모의 능력이고 중요한 건데 그게 어려워지면 이게 더 악화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가 그러니까 총 7가지 주제로 이제 다루셨고요. 네. 공부, 친구, 품성, 생활태도, 사춘기, 중독, 가족 이렇게 7가지고요. 첫 번째 이제 공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각 집마다 공부 때문에 많이들 이제 뭐 어떤 갈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무조건 공부를 시키려는 부모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아이 그 사이의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갈등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가 시기를 잘못 선택을 했던가. 시기를요? 예. 아이의 지금 현재의 학습을 받아들일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려 없이 시기를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과도한 양을 시키거나. 원래 아이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쏟아부은. 아니면 또 남들보다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결국은 학습과 관련된 이제 계속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은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아이 때 너무 많이 놀거나 너무 이렇게 풀어주면 나중에 공부하는 습관이 안 생긴다. 아니면 공부에 영 이제 취미를 못 붙이게 돼서 공부하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시키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한편으로는 일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아이들이 놀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공부는 습관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부모님들 하시면서 습관을 어릴 때부터 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세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공부를 시킨다는 상황 자체가 공부 이전에 뭔가 돼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아이가 하고 싶다는 어떤 마음들이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나 마음들 그 마음이 생기는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고려되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이제 좀 더 일찍 빨리 그렇죠. 욕심이 앞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아이들은 사실은 그 시기에 먼저 이전에 해야 될 부분들이 실컷 놀고 친구들하고 실컷 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성도 배우고 좀 정서적인 편안함도 느끼고 그렇죠. 이런 거를 경험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머님들이 혹은 아버님들이 뭐 약간씩만 놀아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죠. 근데 아이들이 중간에 하다가 따라오지 않고 이제 실갱이 나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상황을 부모들이 봤을 때는 이제 노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이는 그날 공부를 안 해서도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실갱이 속에서 있었지만 결국은 쟤는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 왔던 집들은 계속 놀고 싶어 하죠. 근데 어떻게 놀리면은 그게 습관이 되지 않고 그냥 공부가 되냐면은 아이가 타고난 어떤 성품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해야 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릴 때 그 욕구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지적인 욕구가 생기고
그다음에 학습의 욕구가 조금씩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기를 우리가 빨리 땡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놀이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을 시켜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인지에 대한 욕구, 공부에 대한 욕구로 넘길 수 있는 건데 부모들의 욕심이 앞선 그런 탓이 큰 거네요. 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쟤는 공부 안 한 거예요. 실갱이 했던 아이는. 학원 가서 땡땡이 칠 수도 있고 때로는 시키는 공부 어거지로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노는 시간 따져보니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는 하루 종일 공부를 머리에 달고 사는 거죠. 계속. 그럼 그 아이는 나중에 부모의 어떤 부분을 벗어나면 그게 중학교 이상 되기만 해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정말로 습관처럼 안 하겠죠. 그렇군요. 참 이게 쉬운 이야기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책에서 두 번째로 다루신 친구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친구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아는데요. 부모와의 어떤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야 친구와의 관계도 잘 형성되는 건지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모하고 관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요. 매체를 통해서도. 맞습니다. 많이 익숙해졌죠, 지금. 근데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그건 그거고 좀 더 일찍 어떤 그룹에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성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 보내죠. 그래서 은연중에 그냥 친구들하고 놀 기회가 많아지면 사회성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바탕이 됐던 아이들은 그 기회는 친구 관계가 좋아지는 걸로 되겠지만 부모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친구 관계를 많이 경험을 해도 사실은 사회성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모하고 관계에서 애착이라는 부분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가장 큰 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기초가 되기도 해요. 이게 안 되어 있을 때는 친구들하고 관계를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의 이제 눈치만 보면서 따라다니는 주눅든 아이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에서 부모하고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괴롭히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당하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거네요. 부모와의 관계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특히 우리나라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는 리더가 되기를 되게 바라는데요. 그런 부모들의 바람을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가 되기를 부모들의 바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모든 부모들이 놀다가 누가 리드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다 부모님들이 그 집 아이를 부러워하고 그렇죠. 그 집 어머님들은 뿌듯해요. 근데 실제로 그 리더가 된다는 어떤 부분들이 모든 아이가 다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반장선거에 나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때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뭔가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리더처럼 해주기를 많이 바래요. 근데 사실 어떤 아이는 기질적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질적으로. 그럼 어떤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남을 도와주는, 리더를 도와주는 역할에서 빛을 발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 사실 리더는 부모님이 원하고 자기의 어떤 이름값을 하는 아이처럼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은 모든 아이가 리더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리더가 안 됐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각각은 다 타고난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아이의 이야기에서 이제 부모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요.
그 부모들이 굉장히 반듯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듯하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누가 봐도 그러니까 반듯한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뭐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반듯한 부모님들이 자체는 좋아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 예. 사실은. 예. 여러 가지. 제3자들한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을 때는 빛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내가 반듯한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관계가 어그러지죠. 아. 왜냐하면 그 반듯함이 자연스럽게 생긴 반듯함이 되어야 되는 건데 반듯함이 좋다는 이유로 아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반듯하게 키우려고 하다 보면 아이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듯하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반듯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가 잔소리를 듣게 되고 근데 아이들은 잔소리를 들어서 해결이 잘 안 돼요. 말만 해서 해결되면 뭐 잔소리 많은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반듯해지지 않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아까 이제 부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이가 짜증내는 것도 일종의 그 의사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이유가 다 있는 거고요. 짜증에도. 근데 그 짜증이 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짜증은 어떻게 받아들여주고 어떻게 그걸 풀어줘야 될까요? 어쨌든 짜증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부모님이 아이의 문제 행동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사실은 뭔가의 신호예요. 우리 몸이 아프면 몸에서 열이 나든 어떤 식으로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도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근데 애들이 짜증을 부릴 때에 그 부분들이 뭐 처음에는 신체적인 어떤 부분도 고려를 하겠죠. 좀 더 어린 아이들은 몸이 아파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짜증이 여기 책에서 나왔던 어떤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은 부모님이 아이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하세요. 전혀 고려하진 않는데 지극정성 사랑은 하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게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고 간섭으로 여겨지고 구속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속을 받는 느낌이 들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짜증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화를 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요. 보면 잘 하시거든요. 엄마가.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짜증을 내다가 또 봤을 때 어머님의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또 이제 참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더 잔짜증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짜증을 계속 표현을 할 때는 사실은 뭔가 불편하다는 표시이고 이 짜증이 어떤 아이들은 욕구불만이라는 어떤 부분들의 표현인데 그게 어떤 아이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을 때 짜증이 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지나친 간섭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사례에서는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고 애를 쓰시는데 그 애를 쓰는 부분들이 마음에 불안을 가지고 애를 쓰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을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풀어주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짐을 좀 덜 주거나 그런 방법들이 유효한 건가요? 사실은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아이한테 하던 거에 반대로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이한테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챙기고 이렇게 자상하게 배려하는 부분들을 말수를 줄여서 뒤로 이제 물러나서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손을 내밀 때 주고 원할 때에 주고 하면은 가장 좋은데 그렇게까지 못 기다리세요. 혹시나 내가 놓칠까봐. 뭔가를 놓쳐서 우리 아이한테 덜 줄까봐.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간섭이 심해지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자상하세요. 자상한데도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아이마다 어떤 타고난 기질이 네.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기질들을 좀 살려주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어떤 방법들이 좋은 방법일까요? 사실 기질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서 처음에 우리가 되는 아이의 기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거예요. 예. 부모들이 되게 근데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착각인가요, 그거는? 파악을 일부분 하고 있죠. 일부분이요. 예.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파악을 하냐면은 좀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만 파악을 강하게 하고. 드러나는 경우만. 네. 예, 예. 예를 들어서 고집이 세다든지 예, 예. 조금 사소한 일에 까탈스럽게 예. 군대든지 이런 경우는 눈에 드러나요. 아. 근데 좀 무던하게 예. 순한 아이들은 예. 말로는 유순한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기질들은 상당히 무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우선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부분들은 기질을 파악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책에서 나왔던 기질들 중에서 예. 고집 센 아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기질에서 많이 다뤘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고집 센 아이들의 어떤 기질들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미리 정해요. 미리 정하고. 예. 예. 정해서 이렇게 해달라. 심지어는 나를 보살피는 방법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지 않죠. 예, 예, 근데 들어보면 저 굉장히 당당한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는 어떤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의존적인 부분들은. 예. 나 이럴 테니까 엄마는 지금은 밥을 날 떠먹여야 된다든지 예, 예. 뭐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근데 때로는 그 기질이 표현을 할 때는 다 의미들이 있을 수가 예,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의존에 대한 부분을 욕구를 채우는 방법도 하나고 예. 그다음에 강한 기질은 절대로 강하게 나가서는 안 돼요. 아, 강한 기질은 강하게 부딪히면 안 되는군요. 네. 아. 그러면 망가져요. 아. 그리고 뿔이 나죠. 예. 그리고 더 다룰 수 없는 상황으로 돼요. 아. 그럼 이게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실갱이를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선생님들하고도 싸울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그냥 연쇄적이네요. 네. 보면. 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한 아이들은 반대로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부드럽게. 네, 아. 굉장히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질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는 예. 정말 포기를 하셔야 아. 될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이의 꿈도 내가 정하고 예. 뭐 어떤 학교에 대한 부분 내가 정하고 반장도 내가 정하고 이런 부분들 다 포기를 하셔야 돼요. 아. 기질에 따라서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모 마음대로 하는 걸 포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은 처음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선택권들이 존중되어졌을 때만 이 기질의 장점들이 이제 발휘가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이 기질의 장점들을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고 예. 일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진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해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 타고난 기질들이 잘 다듬어져가지고 사회의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도 네. 있는 거네요. 네. 아, 참 신기합니다. 그 부원장님 책에 보면 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대 먼저 주지는 마라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시는데요. 그게 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라 그러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표현을 잘 안 한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표현해야 될 상황이 있고 표현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어요. 아, 근데 이 부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대 표현하지 말라는 부분들은 예.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 주도성이 점점 커지고 예. 자기의 어떤 주장이 강해지는 어떤 상황들이 되어도 그때는 사랑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가지고 있대 예. 달라고 할 때 줘야 되는 거죠. 아, 달라고 할 때요. 네. 아,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나치게 부모 입장에서 너무 자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아이가 커가면서는 점점 그 자상함이 사실은 줄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자상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마음은 가지고 있대 아이가 커가면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예. 사실 그런 의미에서 주지 말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런 자상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부모한테 나중에 상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기는 굉장히 그렇죠. 자상하려고 하는데. 네. 예. 그럼 서운하고 아이가 커가는 게 가슴이 아프죠. 아. 성장하는 게. 성장하는 게. 예. 예.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시는 분들이 뿌듯해서 우시는 경우가 아니고요. 예. 나를 떠나는구나 하는 부분. 중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이 친구 관계 좋아지고 예, 예. 뭐 같이 외식도 안 예, 하려고 예, 하고 예.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서운해지죠. 서운하고. 예. 예. 이게 커가는 거가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버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 그 엄마가 아니면 뭐 아빠가 부모가 네.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해지네요. 그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행복한 부분들이 아이 행복에 좌우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내가 행복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를 내팽개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를 팽개치고 네. 자기가 행복해지면 그게 이제 아이가 행복해질 네. 것이다는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내가 행복한 것도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관계 속에서 예. 내 행복감이 기분 좋아서 아이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내가 행복하다는 자체가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럼 결국은 내 행복감이 아이한테 쓰여져야 되는 예. 부분인데 이거를 따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고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의 손이 필요한데도 내 개인적인 부분은 나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는 게 예. 내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내 욕구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한 게 이제 아이하고 관계에 있어서 잘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 네.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자기 욕심만 차리는 네. 그런 셈이네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부모가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같은 맥락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모범이 되면 아이가 잘 자랄 것이다. 예. 라고 해서 부모가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도 보이고 예. 반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예. 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부모가 모범이 된다는 어떤 부분들, 좋은 사람이고 싶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부분들 자체가 아이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예. 거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세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 집 괜찮은데 저 부모님 괜찮은 예. 사람인데 예. 애는 왜 저래? 예. 그 얘기가 어쩌면은 이런 부분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 아이가 자기와 그러니까 뭐 엄마든 아빠든 성향이 다를 경우에 네. 부모들 같은 경우에 되게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헛갈려하기도 할 것 네.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부모들이 되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럴 경우에 뭐 어떤 뭐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기질이 서로가 다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어른들 세계에서도요. 예. 서로가 기질이 다를 때는 주는 것 없이 미울 수도 있고요. 예. 그냥 싫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쟤는 내가 싫어하는 걸 가지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예. 이건 관계 시작부터가 뭔가가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예,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 아이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아, 도대체 난 저렇게 안 살았는데 예, 예. 난 저 나이 때 저러고 안 있었는데 예. 쟤 왜 저러냐.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 탓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아, 그 부모님들 예. 시댁이든 예. 처가든 예. 누구를 닮아서 저렇다. 그렇죠. 그렇게 라는 예, 갖다 부분으로. 붙이기가 쉽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불만을 표현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서로 기질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쌓이지 않아도 되는 불만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식의 노력이 필요한가요? 우선은 내가 갖고 있는 기질하고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이 다르다면 내 기질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예, 예. 우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에 맞추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해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억울해 하세요. 예, 그렇죠. 예. 잘못한 것도 없는데라고 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 난 그러고 살았는데 예. 왜 얘한테 이러고 있어야 되냐. 예. 제가 나를 맞춰야지. 예, 예. 근데 사실 아이들은 부모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성장 과정 중에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맞추기보다 채워야 되는 예. 존재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른이니까 채울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억울하지만 나하고 안 맞는 기질을 맞춰야죠. 아, 그렇군요. 네. 맞추다 보면 사실은 서로가 통합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그렇죠. 보여요. 그런 게 생기겠죠. 네. 예. 그 책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문제 중에 이제 사춘기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아마 제 주위에도 그런 심각한 고민들을 하는 경우가 자녀분들이 이제 사춘기를 겪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네. 모임 같은 데서 네. 들어보면 그 사춘기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그렇게 사춘기를 좀 심각하게 맞이하고 있는 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네. 그런 어떤 일종의 고비를 네.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사실 사춘기 때 좀 크게 예. 힘들게 만드는 아이들은 그 이전에부터 문제의 어떤 소지들을 사실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아, 원래 문제 소지가 있는데 예. 예, 사춘기 때 그게 더 커지는 거죠. 아, 그리고 실제로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4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60%는 아무 문제도 없이 지나가는 거고 예. 예. 문제가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예, 예. 부모들이 심각하게. 심각하지 않. 예. 예. 근데 그 부분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사춘기의 의미를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예. 왜냐하면 사춘기는 결국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접하고 나를 존중하고 예. 부모님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시기인데 그거를 사실 두 돌 이전부터 보내요. 아, 두 돌 이전부터요. 예. 아, 그때 아이들이 조금씩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할 거야. 아. 내 거야. 그렇죠. 그런 예. 이야기 많이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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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면서 이게 이제 안 좋은 고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꺾죠. 아, 이제 꺾이면 6, 7세 정도 되면은요. 그때는 또 미운 7살 얘기 예. 나오죠. 예. 근데 그때도 사실은 사춘기의 맥락하고 같은 맥락이 있어요. 아. 이때도 왜 미우냐면 어른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밉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계속 모습은 반항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의 반항의 모습이 나를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존중해달라. 예. 예. 그게 이제 초등학교 가면 3, 4학년 고 바로 넘어가면서 좀 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예. 근데 그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도 있으니까 예, 예. 힘을 받아요. 아, 뇌의 변화도 예, 있고. 예, 예.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크게 자기 주장을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전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춘기에 이제 어떤 시기적인 이유 때문에 예. 드러나죠. 아, 그때 드러나는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는 상황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 예. 또 그렇다고 해서 겁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 만약에 그제를 못했다면 사실 사춘기 때 아이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으면 또 회복의 관계가 될 수도 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때에 필요한 부분들이 존중이에요. 존중. 네. 예, 예. 존중이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한테는 존중을 하려면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어려운 미션이네요. 네. 부모들한테는. 예. 절대 잔소리를 하면 절대 하면 안 되고 예. 뭔가를 아이한테 캐물어서도 안 되죠. 캐물어서도 안 되고 네. 점점 어려워지는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훈계를 하려고 해서도 안 아, 되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때쯤 되면 어머님들은 좀 많이 아이들하고 실갱이를 해서 예. 조금 뭔가 감을 잡아요. 예, 예. 근데 아이가 좀 커가면 아버님들이 이제 더 문제인가요? 아빠들이? 들어오죠. 아. 아이하고 이제 뭔가를 관계를 시도해보겠다고. 예, 예, 예. 그래서 학교 생활이 어떠냐 예, 예. 뭐 이러고 묻고 가면은 애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예. 그때 뒤늦게 갑자기. 뭔가를 관심을 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예.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건드리면 안 되는 시기예요, 예, 사춘기가. 예.
대신에 손을 내밀 때만 가는 거예요. 아, 손을 내밀 때만. 네. 예. 그러니까 SOS 신호를 보낼 때만 가주면 예.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일체 뭐 훈계를 한다던가 뭐 질책을 한다던가 뭐 캐문다던가 이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 대신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 되죠. 아, 사춘기가 그렇군요. 예, 되면. 예.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을 해요. 아. 학교 선생님들부터 친구들, 뭐 부모님 예. 등등등등. 근데 문제는 자기 행동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잘 되어 있지 않고 예. 남을 보는 어떤 부분의 시선만 발달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얘기를 언밸런스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애들이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예. 예. 그럼 야단을 치고 아니면은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예. 너는 예.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사춘기 때는 그렇구나. 넌 그렇게 생각하니? 이 정도 이상의 멘트를 가지 않는 게 도움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시 그걸 종합을 하자면 예. 귀를 여시고 입은 예. 닫는 거예요. 아. 그 책에 등장하는 이제 또 이야기 중에 중독 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중독 이야기가 예. 나오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뭐 식탐도 예. 있고 게임, 인터넷, 뭐 훔치는 행위, 뭐 각종 그 중독 행위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 중독의 어떤 원인이 있나요? 많은 어머님들이 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예. 습관으로 생각을 하세요. 습관으로. 예. 경험을 많이 해서 반복적이 되면 중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우선은 컴퓨터를 하든 게임을 하든 뭐 TV를 보든 뭔가의 어떤 음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조금 탐심을 보이는 예, 듯한 예. 느낌이 들어도 예. 저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잡죠. 근데 그런 상황에 사실은 중독의 의미는 그게 원인이 아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허전한 부분이에요. 마음에. 아, 마음의 허전함. 예, 아. 욕구의 어떤 허전함이 예. 빈자리는 채워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이제 탐닉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탐닉하는. 예, 예. 그게 먹는 게 되기도 하고 예. 어떤 아이들은 친구 관계로도 탐닉을 하는 아이들도 실제로 아, 있고요. 친구 관계로.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 그럼- 중독의 형태를 아, 보이죠. 그럼 그런 공허함이나 비어 있는 건 예. 어떻게 부모가 채워줘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크게 욕구를 두 가지로 나눠요. 예. 그래서 하나의 욕구는 사랑받고 싶고 아, 관심 사랑받고 받고 싶은, 예, 예. 뭐 기대고 싶고 이런 예. 의존의 욕구라고 표현을 예, 하는데 예. 그런 사랑과 관심의 욕구들을 충족을 시켜주는 부분이죠.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아이들은 같이 엄마 아빠 놀아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들은 그런 부분을 놀아야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를 시켰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강압이 있었다면 그거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때로는 그런 어떤 그 중독과 관련된 부분을 무조건 못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예, 예. 이 아이가 허전하다는 거는 부모하고 관계의 허전함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아이의 이제 마음을 채우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요. 예. 근데 그 기분 좋게가 예. 아이들은 컴퓨터나 다른 걸 통해서 기분 좋게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사람을 통해서 기분 좋게 어떤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 기분 좋게를 만드는 가장 큰 부분이 효과가 있으려면 예, 예. 아이가 뭘 원하느냐예요. 예. 그걸 해줘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죠. 반복적으로.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부모가 진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네. 많은 노력을 통해서 네.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또 책에 보면 부원장님 책에 보면 뭐 이제 그 칭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책 중에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 제목도 예전에 있었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칭찬하는 그 칭찬의 어떤 핵심적인 노하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해주면은 또 안 될 것 같고요. 칭찬은. 네. 예. 실제로 칭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예. 칭찬을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의미가 그거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죠. 사실 사람은 고래가 아니에요. 예. 고래가 아니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고래를 칭찬하는 이유는 의도가 있죠.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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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칭찬을 받았을 때 기분 좋아서 하는데 예. 실제로 고래는 지속적으로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칭찬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을 고래는 눈치는 못 챌지 모르지만 예. 사람은 눈치를 채내는 거죠. 아. 의도성을 가진 칭찬들. 예.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뭘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너 잘하네. 예. 약간 거짓으로 아니면 뭐 인척하면 그렇죠. 그런 예. 칭찬은 효과가 없는 예. 거네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걸 아이들이 처음에 뭐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칭찬의 어떤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데 예.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는 상황에서 칭찬이 똑같이 있다면 그것도 이건 가식이야. 아. 입에 발린 소리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예,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칭찬이라는 부분을 쓰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의도성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아. 그러면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격려라는 생각을 격려. 합니다. 아, 예. 칭찬보다는 격려가 더 중요한 예. 거군요. 칭찬은 잘했을 때 주어지는 거고 예.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예. 격려는 못했을 때도 가능해요. 아, 그러네요, 진짜. 예, 예.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 예.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예. 다독여줄 수 있고 예. 또 잘했을 때도 이걸 잘했다는 어떤 표현들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아이가 기분 좋아하는 걸 같이 느껴주는 게 예. 사실은 칭찬보다 격려의 의미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엄마는 모르는 내 아이의 속마음을 보면 네.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혹시 이 다음 책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예, 이번에는 그 가족의 어떤 테두리로 육아를 보려고 해요. 아, 가족의 테두리를요? 네.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가족의 부분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예, 예. 요즘 아빠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게 예. 여기지만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떤 육아의 형태로 우리가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엄마 아빠 역할을 어떻게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그런 개념으로 볼 거기 때문에 때로는 좀 효의 개념도 좀 달리 보고요. 아, 내조라는 어떤 의미나 외조라는 의미도 좀 달리 보고 해서 좀 가족 전체를 보려 하는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겠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도 쓰면서 아주 재미있게 쓰고 아, 있습니다. 끝으로 예. 그 자녀 교육과 육아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예. 부원장님께서 꼭 이 점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예. 노력을 하지 않아서 뭔가의 어떤 부분들이 실패가 오는 거라기보다는 예. 노력을 하면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예. 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말씀을 공통적으로 자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은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있다. 예. 그래서 사랑을 줄 때 받는 사람 생각해서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연 부모님들이 좋다고 하는 게 아이한테 정말 좋아하고 예. 좋은 건지 예.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녀 교육에 대한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도 꼭 다시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